안녕하세요. 골돌 자녀교육입니다. 부모님들이 저에게 아이가 과학고에 가면 좋을까요? 일반고로 가야 할까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들이 과학고에 가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학고를 가려고 하는데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과학고에 가려고 준비하는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기도 합니다. 제 아이 같은 경우에도 과학고 국어 선생님이 일반고에 안 가고 과학고기를 정말 잘했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어떤 아이들이 과고에 오면 좋은지 제 아이의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학과학을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오면 좋습니다. 제 아이가 고1 때 물리학과를 간다고 해서 물리학과 소개에 대한 영상을 보다가 물리학과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17살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그 R자만 봐도 가슴이 설레었다고 합니다. 물리학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물리를 전공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아이도 보면 중학교 때 아인슈타인이나 파인만 위인들의 책을 좋아하고 두꺼운 책을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계속 과학자의 길을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학고에 같이 입학한 동기 친구들 중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생물을 좋아해서 중학교 때 혼자서 대학 전공 서적을 공부해 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과목 선행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고1 때는 정말 성적이 안 나와서 힘들어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계속해 가면서 과거 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끝까지 꾸준히 해서 좋은 결과로 원하는 대학에 잘 진학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내신이 상위권이고 수학, 과학 점수가 높으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과학고에 가면 어떨까 이렇게 권유해서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학교 때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수학, 과학의 수준이랑 과학고에 와서 하게 되는 그런 수학, 과학의 공부의 양과 그리고 범위 그리고 난이도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중학교 수학, 과학 점수만 높다고 과학고에 와서는 공부하다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가 아닌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오는 것이 좋습니다. 과학고를 같이 준비하던 친구 중에 학원에서 물리2를 공부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과고 가서 도저히 공부할 자신이 없다고 과고 진학을 그만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과고 가기를 원하셨지만 본인은 선생님이 되기를 원해서 일반고에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과학 성적도 좋고 수학과학을 좋아하지만 평생 수학과학만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면서 일반고에 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과학고에 오면 대학의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대 아니면 자연대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범대를 많이 가기도 하고 또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를 들어간 선배들도 있고 산업 디자인 전공을 한 친구들도 있고 또 융합학과에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고 오는 친구들이 수학과학만 잘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또 다재다능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쓰기로 지역 최우수상 받은 친구들도 있고 또 작곡을 잘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고는 시험 문제가 객관식 문제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 있는 100% 서술형입니다. 제 아이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때 객관식 답을 찾는 것보다 경시대회 문제나 주관식 서술형 문제를 더 잘 풀고 좋아했습니다. 과학고 시험 문제는 A4 용지에 문제가 있고 답지에 답을 서술형으로 적게 됩니다. 어떤 문제는 A4 용지 전체 한 장이 답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미적분 시험을 보면 문제가 무엇을 조사하고 값을 구하시오, 답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등식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수학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생명과학 문제를 보면 실험의 과정을 설명하시오. 서술하거나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무엇의 종류와 역할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과 같이 답을 보면서 점수를 확인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거의 대학교 시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학교 때 객관식 문제보다는 수학과학 경시대회나 창의력 경진대회 문제에 더 잘하고 강한 친구들이 과거에 오면 더 좋습니다. 수능 유형보다는 논술 100% 서술형에 강한 친구들이 학교에 오면 좋습니다. 다른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세 번째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되어야 합니다. 과학고는 수학, 과학 진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엄청 많은데요. 무슨 과목을 어떤 순서로 공부해야 할지 또 얼마만큼의 양을 공부해야 할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공부 계획표를 짜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해야 합니다. 부족한 과목이 있다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틈틈이 공부해야 합니다.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밥 먹는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생활 관리, 시간 관리도 이렇게 스스로 해야 됩니다. 과학고는 전체 기숙사 생활이고 주말에만 집에 가게 되는데요. 제 아이 다닐 때는 핸드폰을 학교에 가져갈 수 없었지만 지금은 거의 핸드폰이랑 노트북 다 허용이 됩니다. 학습용으로 필요하기도 하지만 선생님 몰래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을 사용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본인이 절제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만 공부에 방해받지 않고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관리가 안 되어서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수학, 과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어나 영어가 좀 힘들거나 약한 친구들이 오면 좋습니다. 제 아이도 중학교 때 국어를 엄청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논술이나 설명문 그리고 논리적인 글은 그래도 조금 괜찮았었는데 문학이나 고전 특히 시 부분을 엄청 어려워했었습니다. 시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었죠. 엄마, 시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요. 이렇게 말할 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네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마 40대가 넘어가면 시를 조금 이해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카이스트 가서도 교양 과목을 엄청 힘들어하고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 공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 보면 공업수학이나 미적분학 시험을 치면 답을 몇 장을 적어도 다 길게 적을 수 있었는데 교양 과목 같은 한국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답을 쓰기도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과학고는 수능처럼 국어 모의고사, 영어 모의고사 1등급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국어, 영어도 100% 서술형으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이나 프린터 주신 것 그런 것을 시험 기간에 공부하면 됩니다. 일반고 친구들처럼 국어, 영어 문제집을 여러 권 계속 많이 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어, 영어 문제집을 풀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학, 과학을 하루에 서너 시간씩 하는 게 훨씬 재미있다고 하는 친구들은 과학고에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멘탈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멘탈이 강한 친구들이 오면 좋은데요. 과학고에 오면 정말 거의 영재나 천재에 가까운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 같은데도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죠. 또 어릴 때부터 나름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준비해온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친구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 아이들은 그 아이대로 영재임을 인정하고 또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멘탈이 깨어지고 엄청 힘들어지게 됩니다. 나는 왜 해도 안 될까?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내가 잘하는 부분,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3학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아이들이 과학고에 가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